안녕하세요. 커피앤보드의 찰스입니다. 자, 오늘은 블렌딩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은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원두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그 토양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각 나라의 토양의 그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딩을 합니다. 자, 블렌딩은요, 첫 번째, 생두를 세 가지, 네 가지 생두를 혼합해서 로스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스팅. 예, 콩을 볶는 것이죠. 생두를 혼합해서요. 자, 두 번째는요, 볶은 원두 세 가지, 네 가지를 섞어서 블렌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 이제 블렌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원두를 섞는다고 하는데요. 자, 1번, 자, 2번, 3번, 4번. 자, 저 같으면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 수프리모.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썼잖아요. 이 커피는 토양의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세 종류, 네 종류 섞는 것보다요, 각 나라의 토양을 맛을 섞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썼다면은 저는 또, 남미의 브라질도 있고 또 중미의 콜롬비아도 있는데요. 자,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라질, 남미의 저는 브라질 산토스 또는 브라질 세하도를 브랜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남아시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혼합을 합니다. 만델링.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혼합해서 저는 블렌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가지를 섞든 세 가지를 섞든 한 콩이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50% 이상을 넘으면은 블렌딩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콩이 50%가 넘지 않도록 혼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한 가지 또 더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예, 세 번째. 자, 같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도 하나는 중배전을 하고 또 하나는 같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도 강배전을 해서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블렌딩의 의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같은 에티오피아라도 강배전 그리고 중배전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블렌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콜롬비아 수프리모라도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강배전을 따로 볶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수프리모 중배전을 따로 볶아서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콩을 섞고 그리고 배전도도 다르게
하나는 강배전, 하나는 중배전 이렇게 해서 배전도도 다르게 해서 블렌딩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렌딩의 원리가 있는데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품을 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토양의 맛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풍미를 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블렌딩을 할 때에 한 종목이 50%가 넘으면은 블렌딩 의미가 없습니다. 한 종류가 50% 넘지 않도록 블렌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품을 한번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블렌딩 원두를 해서 먹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카 종류에서 보통 로부스타보다는 아라비카를 혼합하는데요. 이 아라비카 종류에서 이 토양의 맛이니까 너무 아프리카 쪽, 너무 중미, 너무 남미 이렇게 한 토양, 한 나라에 몰리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토양의 맛을 골고루 배치한다면은 좋은 블렌딩이 되지 않을까, 풍미가 토양의 맛을 다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블렌딩 커피, 여러분만의 블렌딩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앤보드의 찰스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매장에 가면은 무슨 블렌드, 무슨 블렌드, 이런 거 많죠. 그런데 블렌드 커피라는 거는 약간,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블렌드 커피는 약간 싸구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블렌드 커피랑 블렌드 커피에 보통 대응하는 말로 싱글 오리진 커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 싱글 오리진 커피와 블렌드 커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오리진 커피부터 시작합시다. 그냥 싱글 오리진 커피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싱글 오리진,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인 커피를 말해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라가 싱글이다, 나라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로만 100% 만들었다 그러면은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가자면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농장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라를 의미할 때도 있고 농장을 의미할 때도 있다. 그런데 싱글 오리진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하나라는 뜻이지,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해서 반드시 품질이 좋은 걸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잘하고 재배를 잘하고 좋은 품종을 사용하고 그런 농장에서 커피를 생산한다면 싱글 오리진 커피가 굉장히 맛이 좋은 커피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관리도 잘 안 해, 청소도 안 해, 환경이 열악해, 아무튼 그래, 그러면은 커피 품질이 엄청 훌륭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싱글 오리진 커피여도 맛이 있는 커피가 있고 맛이 없는 커피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렌드 커피라는 거는 그 싱글 오리진 커피 2개를 또는 3개를 4개를 여러 가지를 섞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블렌딩 커피는 싸구려 커피냐? 아니죠. 좋은 커피를 섞었으면 맛있겠죠. 좋은 싱글 오리진 커피랑 좋은 싱글 오리진 커피를 섞으면 당연히 좋은 블렌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블렌드 커피를 섞으면 좋은 블렌드 커피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블렌드 커피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 싱글 오리진이라고 해서 꼭 맛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차근차근 왜 매장에서는 블렌드 커피를 사용하고 왜 어떤 매장에서는 싱글 오리진 커피를 사용하고 왜 핸드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로스팅을 알아봤으니까 이걸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블렌딩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머신기로 추출하는 원두들은 거의 대부분이 블렌딩인데요. 물론 요즘 싱글 오리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블렌딩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이란 단어 뜻은 혼합, 융합,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블렌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이 영상을 계속 쭉 찍을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걸로 알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빈이 잘생겼나요? 제가 잘생겼나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고, 화내시고 욕도 하시는데, 진정하세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블렌딩을 안 하고 싱글 오리진으로 사용하는 원두들은 마이크로라급 이상인데요. 대부분이. 요즘은 스페셜티급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원두들은 이미 풀 메이크업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원빈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황홀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반대로 커머셜급 원두들은 바로 저 커말람인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빨, 화장빨, 머리빨, 조명빨, 일단 빨이란 빨은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옷빨, 화장빨, 조명빨, 뭐 헤어빨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비교가 진짜 근데 여기에 분명히 원빈 사진이 첨부가 될 건데 에휴 걱정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블렌딩을 통해서 커피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고 단조로움을 좀 이렇게 탈피하고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것,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장빨, 옷빨, 헤어빨, 조명빨 받으면 그래도 좀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색다른 매력을 또 저한테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 있는데요. 원빈의 몸값 어마어마하겠죠 당연히. 그럼 원빈급 원두로만 커피를 추출해서 판매하고 싶은 카페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그런 원빈급으로만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6,000원? 11,000원? 더 비싼 거는 막 2만원, 3만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페셜티급, 원빈급 원두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오히려 맛 좋은 것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블렌딩을 하면 커피도 저렴해지고 커피 맛도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게 되면 카페마다의 맛의 차별화도 들 수 있는데요. 카페마다 커피 맛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로스팅 포인트, 추출 장비, 추출 방법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 가득한 블렌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 블렌딩과 후 블렌딩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생두를 먼저 블렌딩한 다음에 로스팅을 하면 선 블렌딩이고요. 로스팅한 원두를 블렌딩하면 후 블렌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선 블렌딩이 좋냐 후 블렌딩이 좋냐 이걸로 또 로스터들이 싸웁니다. 뭐 저의 견해로는 두 가지가 전부 다 장단점이 있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각기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블렌딩의 장점은 각기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생두들을 모아서 볶음으로써 전부 다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율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원두를 블렌딩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5대5 이렇게 블렌딩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후 블렌딩 하면 한쪽 원두가 남는 일이 발생하는데 선 블렌딩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원두마다 로스팅 포인트를 다르게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CT로 볶고 싶고 과테말라는 푸시트로 볶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같이 로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후 블렌딩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생두의 원산지마다 자신이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맞춰서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로스율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5가지를 블렌딩 한다고 그러면 후 블렌딩은 하나, 둘, 셋, 넷, 5 각각 전부 다 로스팅을 한 다음에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볶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따로 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사용하기 며칠 전에 블렌딩을 해 놓으면 이게 또 잘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커말람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저는
편견, 편식이 없어요. 그냥 다 사용해요. 제 카페에 두 가지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선 블렌딩을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후 블렌딩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다양하게 편식 없이, 편견 없이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커피를 접하실 때 편견과 편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스파파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예고드렸던 싱글 오리진과 브랜딩 커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글 오리진이란 어느 한 나라, 한 지역, 한 생두를 이용한 섞지 않는 커피를 말하는데요. 극소수로 싱글 오리진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싱글 오리진 원두로 핸드드립이나 더치커피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한 원두를 사용하면 맛 부분에서 산미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단맛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등등 그래프 한 부분이 커피 맛에 많이 모자란다면 아메리카노나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가 안 어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 원두를 엄청난 기술로 로스팅을 한다면 어울릴 수 있으나 아직 그런 커피는 못 봤습니다. 또 엄청 좋은 원두라고 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생두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한 잔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비싼 생두를 로스팅을 하면 브랜딩이 아닌 싱글 오리진으로 드립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커피가 그런 예가 되겠죠. 다음은 블렌딩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블렌딩이란 생두를 2가지 이상 섞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선 블렌딩 후 로스팅이 있고 로스팅 후 브랜딩이 있습니다. 후 브랜딩이란 생두를 각각 한 종류를 로스팅한 후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고요. 선 블렌딩이란 생두를 블렌딩한 후에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선 블렌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 브랜딩을 한다면 생두마다 다른 밀도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맛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로스팅 한다는 건 어느 한 부분에 맛도 못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블렌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따지자면 선 블렌딩은 한 번 로스팅을 한다면 후 블렌딩은 2-3번 이상 로스팅을 해야 하겠죠. 조금 손이 가더라도 맛을 위해서라면 후 블렌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이유를 들자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맛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2번째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커피 전문점에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하여 커피를 내리고 아메리카노나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를 만들었을 때 커피가 우유 맛을 이겨야 하고 복합적인 맛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너무 쓴맛이 올라온다거나 너무 신맛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인상이 찌푸리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바디감이 약하거나 쓴맛이 없다면 라떼를 먹을 때 커피 맛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합적인 맛을 내겠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브랜딩을 한다면 맛이 어우러지는 맛이 아닌 단점만 가득한 그런 커피가 될 겁니다.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브랜딩을 하고 실패하고 브랜딩을 하고 실패하고 많은 실패 이후에 브랜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브랜딩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커피 맛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어디 원두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브랜딩하면 맛있대 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싱글 오리진을 구매한 다음 브랜딩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드셔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있다는 분의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호에 그 커피가 잘 맞는 거죠.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두를 로스팅하는 방법이 다르고 배전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건 비율을 생각해낸 바리스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맛을 낼 수는 있겠지만 비율을 생각해낸 로스팅 하시는 분의 표현하려고 하는 그 맛은 못 따라갑니다. 또 단가를 낮추기 위해 브랜딩을 하시는데요. 좋은 원두를 가지고만 브랜딩을 한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하지만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과 경쟁을 하려면 낮은 가격의 원두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 낮은 브랜드 원두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의 원두 맛을 내기 위해 낮은 가격대의 원두를 브랜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저가 브랜딩 원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가 브랜딩 원두는 정말 판매하기가 싫습니다. 원두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면 키로당 15,000원 정도 이하 원두는 구매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싱글 오리진 원두와 브랜딩 원두를 알아봤는데요. 쉽게 요약한다면 싱글 오리진 원두는 한 가지 원두를 로스팅한 것으로 핸드드립이나 더치커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브랜딩을 해서 드립이나 더치로 드셔도 됩니다. 브랜딩 원두는 에스프레소로 많이 사용하며 내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원두를 섞어서 만드는 커피입니다. 저는 어떻게 로스팅을 하냐면 싱글 오리진 원두와 브랜딩 원두가 배전도가 다릅니다. 싱글 오리진 원두는 드립을 내렸을 때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CT 초중반 배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렌딩 원두는 에스프레소에 맞는 CT 후반에서 푸CT 초반 정도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주부 멜론캣입니다. 요즘 밖에서 커피를 사 먹기가 많이 불편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집에서 먹는데 맛이 좋은 커피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커피 대통령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슨 커피냐면은 문 블렌딩 커피라고 해서요. 문 대통령 보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 블렌딩 커피는요, 일단 가격이 15,000원대고요. 키로당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셨을 때는 입안에서 단맛, 신맛, 쓴맛 이렇게 세 개가 골고루 느껴져요. 그리고 좀 먹었을 때 이게 좀 연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먹었을 때 진한 맛? 새? 이게 좀 어정쩡한데 연한 맛과 진한 맛의 단계를 이제 10단계로 놓고 보면은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느낌? 예, 그게 나더라고요.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 밖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해 먹기 어렵고 그랬을 때는 집에서 먹기에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맛이나 향도 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